안녕하세요. 드디어 라이브로 만나네요.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부모 교육, 위대한 부모되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제한을 두었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위대한 부모 되기를 결단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16학점에 도전하신 많은 부모님들 계시고, 특별히 이 성품 대화 학교를 통해서 많은 변화와 기적의 그 현장들을 가정에서 맛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즐겁고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유튜브에 이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 도무지 질문을 대답할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의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어디에서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교육 방법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형편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희망을 품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도록 결단하는 시간들은 우리 모두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대한 부모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부모되기는 먼저 4학점으로 6월에 이영수 박사의 성품대화법,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벌써 1학점, 2학점 2시간 지나갔어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4학점 취득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9월에 성품치유 학교 시작합니다. 성품치유학교는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냐면, 요 책이에요. 제가 쓴 책 중에 성품치유법을 썼는데요. 이 책은 어른들은 어떻게 좋은 성품을 갖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지난 15년 동안의 성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른들은 치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체험에서 오는 아픈 상처들이 좋은 성품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을 위한 성품 치유 학교를 9월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2021년이 되겠네요. 그 봄학기에 성품 훈계 학교도 시작해서 4학점 진행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훈계하는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훈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성품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있는데, 이건 너무 좋은 책이죠. 2021년 가을 학기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성 리더십 12분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했는지를 배우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저도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차피 그 성품 대화법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화, 1강, 2강을 마치면서 한 강에 보통 질문이 한 12개 정도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2강 때 배웠듯이 성품 대화의 기술법, 생각을 바꾸는 기술은 질문법.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오는 질문들을 제가 대답해 줄 때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고 더 좋은 성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런 그 질문들을 함께 대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강 했어요. 그래서 1강 때는 성품 대화에 준비했고요. 2강 이번 주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에 그 성품 대화의 기술편을 마쳤는데요. 많은 어머님들이 그 후기를 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후기를 많이 내주시냐면
이렇게 후기들을 많이 내주셔요. 그래서 지금 1강 후기, 2강 후기, 그리고 또 교사대학의 교사들의 후기, 제가 이 후기와 질문들을 모아보면서 보람과 또 어떤 책임감,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눌 때 배가가 되지요.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 밴드 부모 그 밴드가 있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들 중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도전이 돼서 한번 나누어 드리고 싶은 그런 후기가 있어요. G1 그러니까 1학년 조연재 어머니 문주연 씨의 후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 강의 진솔한 대화인 긍정적인 피드백 사용했던 변화를 적어 보내셨습니다. 오늘 아이가 평소와 달리 아침 식사도 제대로 앉아서 하고 교복도 제때 입고 여느 때와는 달리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러다 지각인데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연재야 오늘 아침은 내가 스스로 준비를 잘해줘서 엄마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 하니까 연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엄마가 나한테 아침 준비 때 늦게 준비하면 엄마도 마음이 급해져서 운전도 빠르게 하게 되고 나한테도 자꾸 서두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엄마도 힘들지만 나도 실은 싫었거든. 그래서 엄마와 즐거운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준비해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엄마도 좋아해 주니까 참 좋네. 이렇게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더군요.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연재 어머니는 2강 성품대화의 기술법 중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술, 긍정적 피드백을 너무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연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바로 쓰시는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들의 그 순발력과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적용해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노력, 제가 아주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정말 그 긍정적 피드백 잘 썼어요. 긍정적 피드백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문제 행동만 뽑아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1단계. 근데 연재 어머니 잘하셨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1단계 문제가 되는 행동. 아침 준비 때 네가 늦게 준비하면 나에게 오는 영향. 2단계 엄마도 마음이 급해져서 운전도 빠르게 하게 되고 또 연재 너한테도 자꾸 서두르라고 얘기하는 거 엄마도 싫어. 3단계 바람직한 행동. 그래서 네가 아침 시간에 스스로 일찍 준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연재가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니까 기분이 좋아. 너무 저도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고 우리 연재 어머니가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와,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 시간 누구나 다 알다시피 빨리 준비해. 늦어. 너 오늘 또 늦니? 넌 어쩜 날마다 늦니? 이런 비난, 비판, 평가, 짜증 막 이런 거 범벅이 되는 아침일 텐데요. 이렇게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가정에 찾아온 평화, 저도 참 보람 있었습니다. 8살이라 아직은 어려서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며 배려해 주기에는 아직 이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재의 대화를 경청하며 엄마의 상황도 이해하며 바꾸어 가려는 아이를 보고 바람직한 아이의 행동 변화는 먼저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꾸어서 조급해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 아이와 함께 진솔한 대화를 풀어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변화가 아닌 꾸준한 발전과 성장의 연재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배우고 적용하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의 잘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이런 성공 같이 기뻐합니다. 아마 2강 그 성품대화의 기술까지 배우신 분들이
가정에서들 많이 적용하신 것 같아요. 어떤 그 포레주, 직수 포레주 어린아이 4살짜리 어머니는 식사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에 못 붙이고 날아다니는 아이에게 성품 피드백, 성품 칭찬법 다 써가지고 앉혔다고 하는 소식도 들렸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많은 변화들이 배우시고 실천하는 어머님들로 인해서 정말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는 위대한 부모입니다. 또 직수 학부모님, 그 이은찬 어머니, GK, 네, 7살 어머니이시네요. 조정인 씨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질문과 경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갈등이나 훈육의 상황에서 저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많았는데 아이를 대하는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팁을 알려주셔서 해갈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대화법임을 콕 집어주셔서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또한 오늘 집에 와서 아이를 대할 때 적용해보고 질문이 생각나지 않아서 실전 노트, 우리 성품대학교 실전 노트 있잖아요. 그 실전 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살짝 펼쳐본 뒤에 대화를 시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뭘 보고 말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영숙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질문이 기억이 안 나서 메모한 노트를 보고 말했어. 엄마도 연습해서 달라질 거야 라고 웃으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부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방법을 말해주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바랐던 때와는 달리 어떻게 된 일이니?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가 스스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배운 대로 적용되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톤을 올리지 않고 질문법과 경청법을 잘 활용하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엄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강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보내주신 아주 참신한 글들 제가 읽으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변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제 2강 남았죠. 성품대화학교 이 2강 이제 남았는데 4학점 취득이 여러분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성을 지를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변화를 제가 이제 보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들 제가 이렇게 그 라이브 시간에 제가 엄마들은 4번밖에는 이 그 위대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6월 한 달 만나지만 시간 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성품 톡톡 자녀 상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들의 그런 질문들을 계속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3시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보통 한 강의 끝나면 12개가 넘는 10개가 넘는 질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간이 된다면 또 저희가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 TV가 있잖아요. 예, 좋은 나무 성품 TV입니다. 이 TV를 사랑하셔서 들어오셔서 저희 성품 톡톡 자녀교육 상담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그 밖에 다른 제 모든 강의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저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요 시간 놓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올라갈 텐데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질문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참조로 1강을 마치고 그 내주신 분들의 질문인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냈는지는 제가 이제 그 안 쓰셨는데 여기 7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엄마가 질문을 해오셨어요. 형제가 너무 다른 성향이라 고민입니다. 형제끼리 경쟁도 심하고 둘째가 엄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제가 첫째는 거의 못 챙겨요. 그래서 첫째는 아빠를 더 좋아합니다. 너무 달라서 서로 경쟁하는 형제,
잘 키우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성품 양육법이라는 제가 쓴 책에는 그 성품, 그 상황별 성품 양육법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출생 순위별로 달라지는 성품 양육이 있어요. 제 책에 126페이지 정도에 보면 외동 아이를 위한 성품 양육법, 또 첫째 아이를 위한 성품 양육법, 둘째 아이를 위한 성품 양육법, 막내 아이를 위한 성품 양육법이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출생 순위에 따라 그 상황이나 아이들이 겪게 되는 갈등의 그런 구조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시고 그 아이들의 그 출생 순위에 따라 겪게 되는 갈등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성품대화법 이 책에는 5장인가 마지막 장에 그 연년생 자녀를 위한 성품대화법, 이렇게 그 성품대화법도 그 아이들의 그런 그 출생 연도에 따라, 출생 그 순위에 따라 또 대화도 다르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저는 아마 이 성품대화 학교 중에는 4학점 중에는 제가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 라이브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하신 이 7살 연년생 형제 질문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자녀의 나이, 학년, 그리고 성별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왜냐하면 다 달라요. 그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런 그 심리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또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그렇게 좀 정확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쓰시면 좋아요. 여기가 이제 7살이고 연년생 형제라고 했으니까 남자아이인 것 같아요. 요거는요, 아직 7살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요. 또 지금 이 아이를 잘 돌봐주지 않으면 이 큰아이에게 성격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먼저 7살이기 때문에 엄마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년생이기 때문에 이 7살 형의 마음속에는 이 6살짜리 동생에 대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엄마 사랑을 빼앗겼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실감, 또 이런 분노,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성적이면 잘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내성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한테 엄마 사랑을 아예 뺏겨버렸거든요. 둘째가 엄마의 사랑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엄마는 거의 첫째를 못 챙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첫째는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첫째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엄마는 생각하고 위로받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아빠라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그 사랑을 갈구하는 대상은 엄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오는 그 갈등의 구조가 뭐냐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예요. 보통 첫째 아이의 갈등이. 둘째 아이가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또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아이가 막 외향적이고 엄마를 독점하고 싶어 한다면 엄마는 할 수 없이 어린 아이를 잘 이렇게 돌봐주려고 할 수밖에 없죠. 손이 더 가죠. 그러다 보면 큰 아이는 마음이 상실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빈자리를 아빠라도 잡는 거죠. 그래서 아빠를 좋아하는 척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상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제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첫째 아이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가 되고요. 자기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사랑을 빼앗긴. 그러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더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서 내가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엄마 가슴에는 쌓여 있지만 아이는 그걸 다 이해 못해요. 엄마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 동생은 나보다 강해. 동생은
더 똑똑해. 동생은 이러면서 이렇게 그 동생에 대한 치임, 그것이 이제 앞으로 자라갈 그 큰아이의 미래 속에 잘못하면 숨겨져 있는 요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아빠 찬스를 쓰세요. 아빠 찬스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는 거죠. 아빠에게 둘째를 맡기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은 첫째랑 노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날은 아빠가 둘째를 돌보고 엄마는 첫째 아이하고 깊고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습관으로 큰아이하고 놀이터에 가서 1시간을 놀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감정에 반응해주고 아이하고 큰아이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의 그런 감정을 읽어주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갖게 되는 그 상실감을 부모가, 특히 엄마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의 관심으로 요 위기들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빠 찬스 쓰세요.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큰아이하고 은밀한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쭉 가지세요. 그러면 아마 이 큰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어도 엄마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형제 양육에 대한 질문이네요. 아이고, 이 어머니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6세, 4세, 3세, 7개월. 어이구, 내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는 내 아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예,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이 내 아이의 욕구를 어떻게 채울까? 이게 엄마의 아주 큰 걱정이고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좌절 포인트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 무조건 윽박 지르고 협박하는 내 모습이 너무 슬퍼요 라고 쓰셨네요. 정말 이해가 돼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1강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대화의 습관은 진단을 해보신 것 같아요. 명령과 강요의 말, 경고와 위협의 말, 일방적인 설교의 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라고 썼네요. 아이고, 제가 공감합니다. 좌절 포인트 2는요. 아무것도 못해주고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속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4명의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걸로 내가 허무하게 내 인생 다 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네요. 저도 공감이 가요. 그 다음에 좌절 포인트 3는 연령이 달라서 한 명 한 명 집중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받을 결핍, 그 상처가 미안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참 이 네 아이의 어머니. 자, 1번.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말은 첫째로 주변에서요. 요청하기를 하세요. 우리 배웠죠? 성품대화법 잘하기 위한 준비의 4번째가 뭐예요? 요청하기잖아요. 예, 요청하기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요. 그 4세, 6세, 3세, 7개월짜리 아이를 혼자 양육할 수 있다? 없다? 네, 저는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좋아요. 어머님의 6세는 포레주 다닐 것 같고 4세도 그냥 포레주 보내세요. 4세, 5세, 6세 포레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3세와 7개월 엄마가 키우시면 되겠네요. 네, 3세, 7개월 보내실 때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돌아와서 퇴근하신 다음에는 육아를 정말 철저히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가 정말 애들 중요한 때니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어머니 찬스를 좀 쓰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요청하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제가 혼자서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네 아이를 다 잘 키우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정해서라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자꾸 고갈되다 보면 엄마가 자꾸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 공허감, 그러다가 우울증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마의 우울증은 또 소아 자녀의 유아 우울증까지 와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혼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말 엄마 도움이 엄마가 좀 하루에 2시간, 한두 시간이라도 충분하게 질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부모, 엄마가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고 이 시간을 보람있게 엄마가 좀 쉰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엄마만을 위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엄마가 지금 쓰신 좌절 포인트 2, 이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좌절 포인트 3, 연령이 달라서 한 명 한 명 집중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받을 결핍, 그 상처가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는 해결 방법, 오늘은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성품 대화에 준비해서 요청하기. 요청하기는요, 1번 긍정적으로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요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요청하기를 하세요. 엄마가 사실은 너희들한테 한 명 한 명 집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 엄마의 미안한 마음을 아이들이 또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죄책감 갖고 있는 부모에게서 양육받고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당당하게 나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하는 중.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마를 좀 이해해줘. 엄마를 좀 도와줘. 이런 말들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가 당당한 엄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엄마는 엄마의 책임감을 다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다 해주기를 바래. 차라리 이렇게 성품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되고 좋은 성품을 키우게 됩니다. 오히려 받을 결핍을 걱정하고 또 아이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자꾸 갖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쭈빗쭈빗 양육하면요, 아이들이 오히려 떠넘기게 하죠. 엄마 때문에 엄마가 나를 잘 도와주지 않아서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다독다독 하시면서요, 맞아요,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사랑해, 넌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보람 있는 시간이죠. 저도 자식을 셋 키워봤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떤 시간이 가장 제 인생 속에서 남는 시간인가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로 이 허무한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자기 자신을 다독다독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이 어려운 고비 잘 넘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네. 벌써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몇 개 했나요? 2개 했어요. 2개 했는데
우리 엄마로서 너무 공감 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이 어떤 특정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엄마들의 고민, 우리 부모들의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에 우리가 한번 또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1강 마치고 질문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 3은 습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이 엄마는 포레주에서 가장 어린 아이인 것 같아요. 4살 아이래요. 때가 너무 많다고 하루 종일 TV만 보려고 하고 끄면 엄청나게 때를 쓴대요. 이 아이가 때 쓰는 배웠어요. 어머니는 벌써 느낌 뒤에 숨겨진 욕구를 찾는 마음. 그래서 숨겨진 욕구를 이렇게 찾아보니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게 그 숨겨진 욕구가요, TV를 더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 인간의 그 느낌 뒤에 숨겨져 있는 욕구에는 그 7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보면 재미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미에 대한 욕구는 인간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욕구예요. 놀 때 재밌고 공부할 때 재밌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놀 때 재밌어요. 놀 때 재밌는데 그때 이 TV보다 더 재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이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재밌다고 느끼는 아이들을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다른 어떤 거로도 그 재미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 재미라고 하는 욕구 뒤에 숨겨져 있는 거 학습에 대한 욕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대체 행동을 주어야 해요. 무조건 TV 끄고 그만 보자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끄고 이거 하자라고 하면서 아이가 정말 배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TV보다 더 재미있는 활동을 선물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 그거는 내 아이를 잘 관찰하는 어머니라면 알 수 있어요. 내 아이가 만들기를 좋아한다면 만들기, 책을 보기를 좋아한다면 책 보는 거, 아니면 데리고 나가서 노는 것을,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면 놀이터 찾기, 아니면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는 시간보다 더 재밌는 것이 학문을 하는 것, 뭔가 배우고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뭔가 아이들이 아니면 4살이니까 말이죠. 소꿉놀이 아니면 이런 그 밀가루 놀이 또 물감 놀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잇감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 미디어보다 더 재미있는 시간을 대체 행동으로 주어야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보는 재미보다 이 시간도 더 좋아 이렇게 다른 습관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고집을 고치거나 습관을 고칠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대체 행동, 대체물을 주는 거예요. 대체물. 그래서 그냥 끊게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인가 아이의 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대체 행동을 주자. 대체물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습관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성품학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질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격이고, 그리고 그 성격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반복되는 버릇들,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습관이 모여지면 바로 나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기 그 직스 포레주 리옹반, 아마 그 6세반인 것 같으네요. 아이가 평소에는 순하고 양보도 잘하는데 고집이 있어요. 정말 사소한 것에 4종 세트를 다 한대요. 4종 세트는 뭐냐면 집착, 고집, 울고 소리친대요. 특히 스스로 하길 원하는데 부모나 동생이 먼저 해버리면 화를 냅니다. 이런 아이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이런 습관에 대한 고민을 그 6세 어머니가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니까 그래서 참 어머님들이 다음에 이 질문을 쓰실 때 제가 지금 이제 아쉬운 게 포레주 리옹반 이렇게 썼는데 정확하게 몇 세인지 그리고 여잔지 남잔지 이걸 꼭 적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볼 때 이 얘기만 가지고 이 아이의 기질은
담즙질인 것 같아요. 그 담즙질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가 굉장히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해하면 달래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의 특징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면 아이는 훨씬 더 성취감을 갖고 패배감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잘못하면 패배감을 많이 가져요. 고집이 세고 내가 먼저 하려고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데 야단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처럼 지적이 되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참 자율적인 아이, 리더십이 강한 아이인데 이거 잘못하면은 문제아처럼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이 저희 성품학교 좋은나무 성품학교 오셨으면 아마 기질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질에 대한 내 아이의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담즙질이고 외향적인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의 그 강한 독립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양육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갔을 때 요 나이 때 잘하는 게 엄마가 먼저 딱 누르면 막 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눌렀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좀 멈추시고 네가 열어줄래? 네가 누를래?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이거 하라고 하지 말고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네가 더 좋아하는 것은 뭐지?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자꾸 선택하게 해주면 이런 아이는 굉장히 자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집으로 치고 너는 왜 이렇게 집착하니? 왜 이렇게 고집이야?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소리쳐? 이렇게 그 문제 행동을 자꾸 나열하다 보면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돼버리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아이에게 그 고집을 이용해서 한번 정한 것을 끝까지 하는 그런 완성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또 장난감을 가지고 레고를 준비한다든지 무엇인가 이 아이가 이 고집을 갖고 완성해보는 기쁨을 맛보는 이런 욕구 충족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자꾸 엄마가 변덕을 부리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시간 하지 말고 이런 아이는 깊이 파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이 성취감을 느낄 때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또 장난감이나 또 생활 환경 속에서 자꾸 그 요소들을 그 아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모가 앞서가지 마시고 뒤에서 아이가 앞서거니 부모는 뒤서거니 하면서 아이의 리더십을 찬양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아이의 습관이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왜 긍정적 피드백 배웠지 않아요? 첫째, 문제가 되는 행동을 나열하기. 네가 말이지 이렇게 때를 쓰고 울고 소리치면 나에게 오는 영향, 엄마는 네가 원하는 거 솔직히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바람직한 행동, 나는 네가 앞으로 소리지고 고집부리고 울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웃으면서 차근차근 잘 말해주기 바래.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사용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애가 또 바뀌면 금방 우리 배웠잖아요. 긍정적인 칭찬. 예. 그래서 이 성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그 책임감 있게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인데 네가 그 책임감으로 네가 이 장난감 정리를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진짜 굉장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 너를 보면 엄마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성품 칭찬을 하려니까 정의를 모른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성품 칭찬은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좋은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것은 부모님들 저는 요거 집에 항상 갖고 있어요. 저도 살짝 보면서 하거든요. 다 못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딱 보시고 분별력, 책임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책임감 중심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요럴 때 칭찬할 때 들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네가 있잖아. 끝까지 맡아서 하는 네 모습을 보니까 와, 너는 정말 책임감의 성품 지도자 같아.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인데, 너는 정말 끝까지 네가 한번 선택한 장난감을 끝까지 하고 또 끝까지 정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훌륭해. 하나님 말씀도 그런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는 끝까지 자기 일을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 참 감사하네. 이렇게 모든 칭찬 한마디에도 이렇게 성품과 성경 말씀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이 되고 아이들의 영성이 되고 아이들의 성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네, 벌써 습관 고민 네 가지 끝났네요. 네 가지 끝났어요. 그런데요, 계속 엄마들이 습관이 고민이 많네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질문 4개 끝냈네요. 혹시 이거 지금 라이브 방송이라 보신 어머님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제가 그 질문 좀 한두 개 골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 있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네. 아빠 찬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꼭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위대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예비 부부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네, 그러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때 엉덩이 안 붙이는 아기 엄마예요. 성품 대화법을 사용해 봤더니 식탁에 앉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써서 올려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올린 것들을 보고 또 이런 대답을 또 따끈따끈하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습관 고민 5번째입니다. 이 아이는 7살 아이네요. 제가 이제 이 습관에 대한 고민, 이제 어머님들의 질문 12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이 습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습관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 버릇이 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둔 우리들 탓도 있어요. 7살 아이인데요. 엄마 말이 통하지 않는다네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면 안 되는 이유를 10번 넘게 말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10번 넘게 했는데도 엄마 세상만 있어? 엄마 마음만 있어?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설득이 되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설득력이나 요령이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요 문제는 그 엄마의 설득력이나 요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문제는 사실은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엄마 권위,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크리스찬 기독교 가치관,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그 성품이 자녀들의 미래에 살아가야 될 가치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엄마가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10번을 말했는데도 아이가 그 10번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말대꾸를 하는데 엄마 세상만 있어? 엄마 마음만 있어? 왜 엄마만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나도 내 마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럴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현대 어머님들 그리고 젊은 어머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녀랑 친구가 되어 주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것은 친구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전수하고 닮아가는
부모 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려면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현대 교육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를 없애버리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칩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을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 해체가요,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성의 해체, 여성인지 남성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제3의 성. 그리고 가정의 해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프로젝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것들,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않는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교육들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는 그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위대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요, 우리 부모됨의 목표는, 결혼의 목표는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되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방법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요, 이 아이에게 더 늦기 전에 부모의 권위, 그리고 이 아이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딸아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지금 아이라 그랬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자녀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 생각만 있는 건 아니야.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네 엄마로 세워주신 것은 너를 보호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엄마 아빠가 너의 부모가 된 이유는 사실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담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있잖아, 너는 순종하는 성품을 배워야 돼.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거야. 그랬을 때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야 돼요. 많은 생각들이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아. 부모 생각만 있어? 내 생각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세우신 게 뭐냐면 어린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보호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엄마는 너를 잘 가르치고 너를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가르치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내 부모님, 선생님, 법과 질서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이 영적인 질서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는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 가르쳐 줘야 되죠. 좋은 태도가 뭘까요?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툴툴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따르는 거라는 것을, 태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나무 성품학교, 좋은 나무 기독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순종도 배우게 되고, 또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 감정, 행동들이 바뀌게 되겠죠. 집에서도 어머님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득하는 거 아니고요. 올바른 길을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잘 안내해 주시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습관 고민까지 이제 6개 하네요. 1시간에 6개 질문밖에는 못 하네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 대한 부모님이 이제 올리신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계속 요청을 해도 잘못이 고쳐지지 않으면 화가 나서 비난의 말이 나가요. 제가요, 참고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순간 깜깜해져요.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이 제 강의 1강을 들으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2강을 들으실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2강에서 배운 긍정적인 피드백 기억나시죠? 네. 아이에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1강, 첫 번째, 긍정적 피드백 쓰세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행동. 네가 있지.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네가 계속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자존감이 팍 떨어진다.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이 없어지네. 세 번째 단계, 바람직한 행동. 엄마가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네가 바로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긍정적 피드백. 비난하지 말고 화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그 엄마가 썼다 그러잖아요. 화가 나서 비난의 말이 나가고 그냥 도대체 참고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2강에서 배운 행동을 바꾸는 기술 기억나시죠? 성품 칭찬법, 긍정적인 피드백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 어머님들하고 벌써 1시간, 2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떠셨어요, 어머니? 부모님들, 저는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들어섰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거나 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부모 되기, 위대한 분의 성품을 따라 위대한 부모 되는 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유비쿼터스,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들을 나눔으로써 또 이런 시간들을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또 그 웨비나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웹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어머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디 좋은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네,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성품TV 유튜브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저희는 질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됨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성품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데 도와드릴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위대한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질문한 것들을 가지고 대답하고 함께 그 문제를 나눠봤는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실마리가 되게 하시고 응용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 바이러스의 시대를 이기는 유비쿼터스 성령 하나님의 교육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